자, 오늘은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걸 한번 해볼 거고요. 덧셈 정리라는 거는 확률이 이제 약간 집합의 어떤 그런 개념을 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뭐 빼자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집합할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누구를 빼는 거지 얘들아?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다라는 게 있었지?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교를 갖다가 일로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합하고 교를 더한 거는 A하고 B를 더한 거하고 뭐하다? 같다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확률만 딱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합집합의 확률과 교집합의 확률의 합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는 거하고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반사건이라고 있죠. 배반사건을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배반사건 뭐지 얘들아? 교집합이 뭐인 거지? 0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0이니까 이쪽 부분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합집합은 바로 A하고 B하고 더하는 거하고 뭐하다? 같다라는 이러한 내용까지 좀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좀 더 어려운 거 풀면서 정리해 줄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뭐 보기 문제 이런 것들은 쭉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풀어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건의 확률입니다. 6건의 확률이라는 거는 이게 얘들아 여기 P 자리에 N이 이렇게 들어만 가면 이건 다 뭐가 되는 거야? 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사실은 돼요. 얘가 이제 전체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A가 아닌 거는 전체에서 A인 거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된다라는 거고 실제 이 6건을 이용한 확률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 A 또는 B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또는이라는 게 A는 되고 B가 안 되는 것도 되고요. A가 안 되고 B가 되는 것도 되고요. A가 되고 B가 되는 것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구하는 것보다 1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A 여집합 and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거를 갖다가 구해가지고 그거를 빼버리면 내가 찾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또는이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적어도라는 어떤 그런 문구가 들어간다든지 적어도 뭐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 3의 배수가 뭐 적어도 하나 나온다 라고 하면 전체에서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그거를 빼버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기 문제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넘어가서 본 문제에서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6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언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실 필요는 사실은 선생님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게 굳이 말하면 여러분 이거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니? 합집합의 전체의 여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집합이 아닐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1에서 합집합일 확률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은 되겠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지. 맞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사실 얘는 교집합의 전체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기억나죠? 그러니까 1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그냥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기호적인 거를 갖다가 굳이 머릿속에 막 약간 정리해서 외울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무엇이 아닐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 아닐 확률은 무엇이 일 확률을 구하고 1에서 그걸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풀어보면. 자, 그러면 문제 좀 풀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송인회 반 학생은 36명입니다. 통학수단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18명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은 15명이다.
모두 이용하는 친구는 6명이다. 송인의 반 36명 중에서 1명을 택한다. 버스 또는 자전거를 이용할 확률. 여러분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또는이라는 건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됩니까? 합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버스와 자전거를 모두 이용한다. 얘는 뭐로 생각하면 돼? 교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뭐 이 정도는 다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한테 어떤 것만 딱 떠올리면 되냐면은 합 더하기 번은 교는 A 더하기 B하고 같다라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거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합집합이 자 버스 이용한 학생 18명 버스 A라고 볼게요. 자전거 이용한 학생 15명이니까 얘는 1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두 이용한다가 6명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네가 이제 뭐 33명이잖아. 맞죠? 그럼 합집합은 몇 명이라고 보면 되겠어? 27명이 되겠구나. 간단하게 구하시면 되고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확률은 당연히 뭐분의 전체분의 해당 사건을 우리가 분자로 올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36분의 27 약분하니까 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죠. 자, 넘어가서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개의 숫자 0, 1, 2, 3, 4, 5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뭐 하나를 택하겠다. 그게 이제 뭐 짝수이거나 5의 배수일 사건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지. 이런 것들은 얘들아 이 건아라는 거는 얘는 뭐야? 합집합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A집합이라고 보고 얘를 B집합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A합 B를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의 확률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B의 확률 구하시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 뭐 하면 되겠니? 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집합 개념으로 보시면 자 이게 A고 이제 이게 B고 전체를 우리가 U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짝수가 A입니다. 그래서 짝수예요. 얘가 짝수. 얘가 뭐냐면 5의 배수야.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짝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것들은 공통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A를 구하는 과정에서 B를 구하는 과정에서 2번 들어가니까 이거 한 번은 당연히 뭐 해줘야 되겠다? 빼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자 그어주시고요. 부모는 뭐가 되냐? 얘를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자리 수고 여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5자리 수는 맨 앞에는 0이 못 오니까 4개가 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그냥 4, 3, 2,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는 4 곱하기 4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자연수가 짝수인 어떤 A라는 경우를 구하고 자 그럼 구해볼게요. 첫 번째 짝수야. 짝수가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뒷자리에 뭐가 옵니까? 뭐 짝수가 오거나 또는 뭐가 와야 돼? 0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숫자 배열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0이 오는 경우하고 짝수가 오는 경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 끝자리에 0이 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맨 앞자리에 아무나 이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맨 끝자리에 2가 오거나 4가 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맨 앞자리에 누가 못 오죠? 0이 못 오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짝수의 어떤 그런 경우수를 구할 때는 0과 나머지 짝수들을 2개로만 나눠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여기는 뭐가 오면 되겠니 얘들아? 뭐가 오면 되겠어? 4팩이 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24가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나 4가 오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보면 여기는 이제 2가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2나 4가 오면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그냥 2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여기만 뭐 하면 되겠어? 배열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맨 앞에는 0이 못 오니까 나머지 1, 4 와야 되니까 3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9, 2, 18에다가 2를 곱하니까 36가지가 된다. 그래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는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0가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의 배수야. 그럼 5의 배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기에 0이 오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기에 뭐가 오면 돼? 5가 오면 되겠지. 그런데 굳이 이거 두 가지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도 0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도 0이 들어가는 케이스를 한 번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지. 맞지? 왜냐면 여기서 끝자리에 0이 오는 케이스 내가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잖아. 그러면 그게 여기 경우하고 뭐가 되겠어? 겹쳐지니까 굳이 이 부분은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구할 필요가 없고 이 경우만 내가 뭐 해주면 돼? 구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A 사건이고 이게 B 사건이니까 두 가지 사건을 다 구한 다음에 교집합의 사건을 빼는데 교집합이 결국에는 0이 오는 사건이잖아. 뻔히 그거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 다 구한 다음에 또 얘를 뺄 이유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구할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친구만 구한다 보면 5가 맨 뒷자리에 오니까 빠지고요. 여기 지금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맨 앞에 3은 못 오니까 마찬가지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18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결론적으로 60가지 그 다음에 18가지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괜찮죠?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빨간 공이 5개 있고요. 파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의 공을 꺼낸다. 다음 확률을 구하라. 확률할 때 분모는 얘들아 뭐야? 그냥 제한 조건이 없어요. 뭐 빨간 공이 몇 개 나온다, 파란 공이 몇 개 나온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공이 몇 개야?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꺼낼 거야가 바로 분모가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공이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몇 개 꺼낸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분모는 뭐가 되겠어? 8시 3분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나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뭐냐면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온다 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런데 3개를 꺼냈는데 3개가 모두 같은 색이 나와야 되니까 빨간 공에서만 3개 뽑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파란색에서만 몇 개 뽑을 수 있어? 3개 뽑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빨간색에서 3개를 뽑는다는 거는 5C 3이니까 5C 해가지고 10가지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파란 공에서만 3개 뽑는다는 거는 3개 중에 3개가 당연히 한 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배반 사건이야. 즉 빨간색만 나오는 경우와 파란색만 나오는 경우가 두 개가 교집합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파란색 공이 1개 이하로 나온다 라는 얘기야. 그럼 파란색 공이 1개 이하로 나온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쓰세요. 파란색이 몇 개 나오는 경우 있고 파이네. 파가 아니고 파가 0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파가 몇 개 나오는 경우 있어요? 1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확률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얘들아 보려면 확률 얘기는 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 무슨 얘기냐면 파란색이 0개 나온다. 그럼 여러분이 파란색이 0개 나온다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공을 몇 개 꺼내는 거야? 3개 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란색이 0개 나온다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가 빨간색이 나와야 되니까 파란색이 0개 나오는 거는 빨간색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니? 3개가 나온다.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스토리가 눈에 익혀져. 확률이나 경우에서의 문제는 딱 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고. 3개 꺼내는데 파란색이 1개 이하로 나오면 좋겠대. 아, 나는 그러면 파란색이 0개, 파란색이 1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뭐 하라는 얘기야? 문장을 마무리 지어주라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파란색이 하나면 빨간색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하고 이러한 경우를 구해서 2개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고 첫 번째가 A 사건이고 두 번째가 B 사건이라고 하면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왜? 개수가 아예 뭐 하니까?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를 만약에 구해보면 빨간색만 3개야. 일단 분모는 85가 되니 얘들아 3이 될 것이고요.
빨간색만 3개니까 5개 중에서 3개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가시고요. 파란색이 하나니까 파란색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나와야 되고 빨간색은 2개니까 5개 중에 2개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약간의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경우는 특히 공포기 문제 있잖아. 공포기 문제는 문장 완성만 딱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금방 우리가 적응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290번 보겠습니다. 어느 학급은 남녀 합해서 36명이에요. 부러운 학교죠. 여러분 여자밖에 없죠. 자, 반에서 청소 당번 몇 명을 뽑는다고? 제비뽑기를 할 건데 2명이 모두 남학생이거나 여학생일 확률이 전체에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다. 이때 남학생은 모두 몇 명이냐? 당연히 뭐 우리가 남학생을 n명이라고 한번 해보면 여학생은 몇 명이 되겠어요? 36-n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거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확률이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모두 뽑히는 경우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분모는 얘들아 뭐가 돼야 돼? 남학생이나 여학생 상관없이 그냥 2명을 뽑는 거니까 36명 중에 2명을 뽑겠다. 36시 2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남학생에서만 2명이 나와야 되니까 NC 이게 바로 남학생에서만 2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36-NC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 2분의 1이 되는 n값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이런 식 여러분 보시면 그냥 이거 뭐 n값을 적당하게 이거 뭐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는데 숫자가 상당히 크잖아. 그치? 그럼 알아서 하면 돼요. 그냥 뭐 19부터 여기 한 가운데 거부터 넣어보고 얘네 넣어보고 넣어봐서 그렇게 답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숫자가 크니까 내가 그냥 원래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봐도 되는데 뭐 원래대로 푼다면 NC는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NC 참고적으로 얘들아 여기도 2명이고 여기도 2명이고 여기도 2명이지. 그러면 조합이라는 게 NC이면은 n-2를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분모도 2가 나누어지는 과정이 있고 분자도 각각인데 다 2가 나누어지는 과정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굳이 우리가 분모에 2는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물론 쓰고 나서 뭐 약분해도 되지만 그냥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더 좋아요.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36 곱하기 35분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n-1 하시면 되고 더하기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36-n 그러면 이 다음 거는 뭐가 돼야 될까? 36-n에서 한 명을 빼야 되겠지. 왜? 하나씩 작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35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n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n에 관한 2차 함수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 하면 돼? 그냥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거 그냥 다 계산해서 어떤 뭐 n값을 완벽하게 막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n에 관한 2차 방정식꼴로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적당하게 차라리 여기 있는 수들을 뭐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 감각이 있죠? 원칙대로 하세요. 자, 그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계산은 생략해도 되겠죠? 풀어보시면 정답은 21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참고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끝에서부터 이렇게 대입하려면 끝에서부터 가는 게 훨씬 더 정답률이 좋습니다. 뭐 그렇죠. 뭐 인생이 뭐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뒤에서 가면 돼요. 앞에서부터 가면 답은 나오겠지만 시간이 더 걸리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속해보세요.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보면 뭐 평가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굉장히 수능에서는 한 문제가 그냥 아예 대놓고 나오는 약간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확률의 계산을 하잖아요. 그 덧셈 정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하거든. 확률의 곱셈 정리하고. 그러면 이런 연산 문제는 수능에서는 한 문제가 꼭 나와. 근데 이런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상당히 쉽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 꼴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돼.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집합을 할 때는 분수가 아니었잖아. 그치? 집합에서 원소 개수할 때는 당연히 다 자연수잖아. 그런데 이 확률 계산에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다 분수야. 0에서 1 사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분모를 통분하는 게 좋아. 통분. 그러니까 얘는 지금 통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통분이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너도 9분의 뭐 얼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999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몇 개라는 얘기야? 7개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 2개니까 너는 몇 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9분의 뭐가 답이 되겠어? 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2, 4, 12 이렇게 돼 있네. 뭘로 통분하자고? 12로 통분하자. 그러면은 12분의 뭐가 되죠? 12분의 6이 되고요. 12분의 뭐가 됩니까?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말 그대로 합 더하기 뭐는 얘들아? 교는 A 더하기 뭐라고요? B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뭐 다 12로 통분을 했으니까 근데 뭐 12 데리고 가도 돼요. 그러면 합은 지금 몇 개야? 7개. 12분의 7 더하기 교집합 3개네. 12분의 3. 그런 쪽으로 합쳐가지고 몇 개가 돼야 돼? 10개가 돼야 되겠지? 근데 이거 몇 개야? 6개. 6개면 당연히 B는 몇 개겠어?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3분의 1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봐도 돼. 어떻게 봐도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이 그리셔가지고 이거 뭐 편하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걸로 쓰는 게 아니고요. 분모를 통분을 하고 나면은 여기다가 분모가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러고 나면은 교집합이 3개니까 여기에 3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몇 개니 얘들아? 6개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3개면 당연히 여기 몇 개가 돼야 되겠어? 3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합집합이 몇 개니? 7개잖아. 그러면 여기 뭐 1개가 돼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B는 몇 개야? 당연히 전체분의 B의 개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너무 쉽죠? 보도록 합시다. 얘가 6분의 1입니다. 여기는 뭐가 되는 건 6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쵸? 자,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면 합더하기 교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돼요. 뿅뿅 이렇게 그려주시고 전체 집합 A, B 그려주시고 전체가 몇 개란 얘기야? 6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거 뭡니까? A, 교, B여라는 거는 여집합이 없는 쪽에서 여집합이 있는 쪽을 빼겠다. 이거 다 알고 있죠? H합이. 그럼 H합이는 순수한 A야. 순수한 A는 여기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몇 개란 얘기입니까? 1개란 얘기네. 하나 이렇게. 마찬가지 이 친구도 뭐가 되겠어? 여집합이 없는 쪽에서 있는 쪽을 빼니까 B차 A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도 몇 개란 얘기야? 1개니까 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근데 합집합이 몇 개라 그랬어? 4개야. 그럼 당연히 얘는 2개가 되겠지? 그럼 얘는 몇 개가 되겠어? 2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거를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6분에 뭐 해당되는 범위의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서 졸리지, 진짜. 조금만 기다려. 어려운 거 나와. 그럼 6분의 2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3분의 1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사건의 A, B가 뭐라고 되어 있니, 얘들아?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당연히 A 뿅, B 뿅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맞죠? 이거 뭐 해주라고, 얘들아? 통분해주세요. 통분해주면 뭐가 되죠? 20분의 4가 되고 20분의 뭐가 됩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분모 있는 게 전체 집합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 H합이야. 근데 H합 B 자체가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냥 A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A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4개 있다. 이런 얘기고요. B는 몇 개 있다? 5개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얘는 그러면은 11개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합집합은 몇 개냐? 얘네 둘이 합치는 거니까 20분의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공부 안 했어. 자, 봅시다. 얘들아, A하고 B의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래. 간혹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렇게 배반 사건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는 무조건 A고 여기는 B가 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그쵸? 그냥 여기를 뭐라 그래? 여기를 A라 그래. 그럼 A하고 B의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배반 사건 하나 그려놓고 얘가 B에 뭐라고 하면 돼? 여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B는 어디가 되겠어? 여기도 B가 되고 여기도 뭐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지요? 참 쉽죠? 그 다음에 통분하세요. 통분하면 6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된다. 그러면은 너는 6개 가져가시고요. A는 몇 개가 되면 되겠어? 2개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거는 순수한 뭡니까? 이거는 B에서 A를 뭐 한 거야? 뺀 거잖아. 그치? 그럼 B에서 A를 빼면은 여기 바깥 동네가 되겠죠. 바깥 동네 몇 개라고요? 1개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네가 3개니까 여기가 몇 개가 되겠어? 3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B가 어떻게 되냐? B는 6분의 뭐가 됩니까? 3, 2분의 1 이렇게. 수능 이렇게 나오면 100점 받겠는데? 5번. 자, 5번을 좀 보시면요. A, B가 얘들아 뭐라고? 배반 사건.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순 계산 문제들은 뭐가 좀 편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편하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A가 되고요. 얘가 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와 B 합집합이 3분의 2라 그랬다. 그런데 이거 뭐니? 곱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배반 사건인 관계로 내가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PA 더하기 P 뭘로 쓸 수 있어요? B로 쓸 수가 있겠지. 당연한 거죠. 왜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원래는 교집합이 뭐니까?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합이 얼마란 얘기니? 합이 3분의 2일 때 곱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봤던 얘기야? 산술기하죠. 아니에요? 너무 옛날에 들었습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산술기하가 뭐지 얘들아?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합의 최소값이나 곱의 뭐를 구할 때? 대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산술기하 뭐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오면 산술기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를 더 쉽게 풀이해 줄게. 얘들아,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결국에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당연한 얘기죠? 맞죠? 그치? 네. 즉, 얘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거에서 나오고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언제 같아지냐? 라고 물어보면 A하고 B하고 뭐 할 때야, 얘들아? 같아질 때가 되겠지. 이거 알고 있죠? 양변 제곱해볼게.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4AB가 돼서 이 친구 넘어오면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A-B의 제곱이 0되니까 제곱이 0되려면 당연히 안에 있는 게 0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뭐일 때?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연관 지으면 좋을 것 같아. 뭔가 더하기 값을 더하기 값을 나에게 알려주고 곱하기 값을 뭔가 물어본다. 그러면 산술기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산술기하는 얘들아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산술기하는 산술기하 딱 생각나면 정사각형이 생각이 나시면 제일 좋아요. 산술기하는 뭐라고?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라는 게 뭐냐면 두 변의 길이가 뭐 할 때? 같아질 때 이 넓이가 뭐가 된다는 거야?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20cm짜리 줄이 있어. 이 줄로 각 변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게끔 직사각형을 내가 만들고 싶어. 알겠니?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중에 넓이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당연히 919 1일 때가 있겠지. 99 얼마일 때? 1. 이 길이가 20인데 직사각형을 만들려면은 20의 절반인 10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럴 때는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 9가 된다. 그 다음에 8, 2, 16, 7, 3, 21, 6, 4, 24, 5, 5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같아지는 정사각형이 되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게 뭔 소리냐면 곱하기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더하기 값이 얼마니? 3분의 1이지?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PA하고 PB가 정확하게 이거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반반 가져가는 상황이 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반반 가져가면 얘가 3분의 1이고요. 얘가 3분의 뭐가 됩니까? 1 되면 되는 거니까 PA 3분의 1, PB 3분의 1 두 개 곱해. 정답은 뭐가 되겠어? 9분의 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가 선생님 얘는 3분의 2가 나와서 예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7분의 3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7분의 3의 반절이 얼마니? 1점. 아, 7분의 1.5? 좋은데요? 7분의 3의 반절이 얼마야? 유나 얼마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7분의 3의 반절이 얼마야? 14분의 14분의 3이야? 얘들아, 어떤 수가 있을 때 그거의 반절이라는 거는 뭘 곱해주면 돼요?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떤 분수의 절반을 물어봤을 때 분수에서 분자가 만약에 짝수면 그거 2로 나누면 돼. 7분의 4의 반절은 7분의 2야. 그치? 그런데 분자가 만약에 홀수여가지고 그걸 또 굳이 쪼개서 1.5라고 하지 말고요. 또 계산해야 되니까 분모에다가 뭐 곱해주면 되는 거야? 2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7분의 3의 반절은 3을 못 쪼개니까 그냥 분모에 곱해가지고 14분의 뭐 하면 돼? 3 하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14분의 3이고 얘도 14분의 3이니까 14분의 3에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제곱이 되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14제곱이 얼마예요? 256. 256이에요? 14제곱이 얼마예요? 모르면 14 두 번 곱해. 196이죠? 그럼 196분의 9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쌤이 이런 얘기 왜 해주냐면 그냥 가능하면 그냥 적당히 암산으로 빨빨 풀면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무엇이 나오든지 이거의 절반값 즉 3분의 2의 2분의 1의 제곱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죠?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4분의 1이고요. B가 2분의 1이다. 합집합의 얘들아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그치? 최대값, 최소값 나왔다고 무조건 산술기하 덤비면 안 돼요. 맞죠? 산술기하는 뭐야? 더하기를 알려줬을 때 곱하기의 최대값, 곱하기를 알려줬을 때 더하기의 최소값. 이거를 물어보는 거지. 무조건 최대, 최소 나온다고 산술기하는 아니잖아.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A가 4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인데 합집합의 최대값. 합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얘들아 어떤 상황이 될 때 최대가 될까? 오늘 뭐 말 안키로 작정하고 갔어. 뭐 무건 수행 중이십니까 지금? 응? 나 혜린이 보면서 수업해야 되겠다. 혜린이가 책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혜린은 합집합의 최대값은 어떻게 돼야 돼? A, B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야 최대가 될 수 있겠어?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합집합은 얘들아 공식이 뭐야?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누구를 빼? 교집합을 빼잖아. 그럼 결국에는 빼기 값이 뭐일 때? 빼기 값이 적을수록 커지겠지. 맞죠? 충분히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교집합이 0일 때야. 맞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뭐일 때? 뭐 굳이 말하면 배반 사건일 때. 근데 뭐 그렇게까지 굳이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합집합이 뭐지?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B를 빼는 거야. 그러면 교집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왜 그걸 빼야 되니까 PA, PB는 정해져 있잖아 지금. 그러면 교집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럼 최대값이 된다라는 건 교집합이 0이야.
그럼 교집합이 0이면 A하고 B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4분의 뭐가 되겠어? 3 되겠지. 그러면 합집합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니? 반대로 교집합이 뭐일 때 가장 클 때가 되겠지. 교집합이 가장 클 때는 언제죠? 작은 애가 큰 애 안에 쏙 안길 때. 맞죠? 그러니까는 둘 중에 누가 되겠어? 작은 친구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네. 근데 답이 왜 틀렸을까? 4분의 2, 4분의 3 맞고 최소값은 미안합니다. 교집합이 4분의 1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합집합이니까 작은 애가 들어왔으니까 큰 애가 돼야 되겠지? 큰 애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인데 어차피 더해야 되니까 4분의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두 개 더하면 4분의 5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답은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4분의 1이야. 합집합이 4분의 3이야. P,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P, B가 어떨 때 얘들아 최대가 되겠어? P, B가 어떨 때? PB가 최대가 되려면 A가 뭐 할 때? A가 작을 때? 그쵸? 그러니까 봐봐. PB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B가 최대 아니겠어? 네. 그치? A를 막 다 포함해 있을 때.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집합이 4분의 3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합집합이 바로 뭐가 될 때가 최대가 되겠어? 이렇게 됐을 때가 최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합집합이 B집합이야. 그럼 최대겠지 당연히. 네. 그러니까 최대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최소일 때는 당연히 뭐가 되냐? 최소일 때는 뭐가 되겠어? A하고 B가 포개졌을 때가 만약에 최대라면 최소일 때는 여기 있는 A가 뭐 할 때? 쏙 빠져나왔을 때가 되겠지. 그럼 얘가 최소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분의 2니까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뭐가 답이에요? 5가 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5개의 제비 중에서 8개가 당첨 제비래. 그러면 얘들아 항상 이런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8개가 당첨 제비면 그러면 꽝이 몇 개란 얘기야? 7개란 얘기지. 항상 그렇게 좀 우리는 그런 문장을 완성 지어주자 그 얘기야. 결과를 그냥 다. 당첨 제비 8개면 꽝이 몇 개란 얘기야? 7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중에서 이모로 2개를 내가 동시에 뽑겠다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15C 중에서 2개 뽑으니까 15C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당첨 대비가 1개도 나오지 않는데 당첨 대비가 1개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꽝에서만 2개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7C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봅시다. 그래서 1번 답은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지. 뭐 간단하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적어도 1개는 얘들아 뭐가 나온다고? 당첨제비. 그럼 적어도 하나 당첨제비 나온다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 당첨제비가 1개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전체에서 뭐를 빼자는 얘기야? 당첨제비가 1개도 안 나오는 경우를 뭐 하자는 얘기야? 빼자는 얘기지. 당첨제비가 1개도 안 나오는 경우를 빼면 뭐 하나가 되든 2개가 되든 뭐 그럴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적어도라는 문제나 또는이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1 전체 6건의 어떤 그런 확률로 구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첨제비가 1개도 안 나오는 경우는 아까 여기서 75였어 얘들아? 2였지?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내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5분의 1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4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만 푸니까 심심하니까. 자, 오늘 지구대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귀가 도우미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구대의 경찰관은 모두 9명이고요. 각 경찰관은 두 조 A와 B에 속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구대 근무조 A는 5명, 근무조 B는 4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지구대 9명 중에서 임으로 3명을 동시에 택할 때 A와 B에 적어도 1명이 선택될 확률을 구해 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네. 얘들아 A와 B에 적어도 1명이 선택됐다는 말을 듣고 사실 적어도 문제는 그냥 무조건 뭐로 생각하면 돼? 6건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A나 B가 섞여서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섞이지 않았다는 거는 A에서만 3명이 되거나 네. B에서만 3명이 되면 당연히 절대 섞이지는 없겠지. 네. 그러니까 1-1 빼기 쫙. 분모는 항상 뭐야 얘들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니까 9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겁니까? 3명을 뽑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A가 5명인데 5명 중에서 3명만 만약에 뽑히는 그런 케이스 하고요. B가 4명인데 4명 중에 3명만 뽑히는 케이스를 더해서 뺀다면 이거는 바로 뭐인 거니? A에서만 3명이 뽑히거나 B에서만 3명이 뽑히는 경우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뭐 A가 1명이면 B가 2명, A가 2명이면 B가 1명 이런 식으로 뭔가 뽑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았는데 왜 틀렸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해 보시면요 여기 6분의 5라고 답이 나오네요. 넘버 2. 자, 이 문제의 답이 틀린 경우는 첫 번째 이거를 뭘로 봤다? 원순열로 봤다. 원순열로 보고 푼 사람 물고 나면서 봐. 아무도 없네요. 다행입니다. 생각해봐 얘들아. 원순열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뭐니 얘들아?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뭐가 된다는 얘기지? 상황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 칸씩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지?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니까 이거 원순열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왜 원순열이 아니냐? 행과 열이 뭐 했으니까 그런 거야?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행과 열이. 만약에 행과 열이 고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런 거 무시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원순열로 보시면 돼요 그냥. 알겠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4명이 남자가 이렇게 앉았어. 근데 얘네가 한 칸씩 움직이려면은 얘가 일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온다는 얘기는 1열 1행에 앉았던 애가 1열 3행에 앉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거지 그거는. 알아듣겠어? 그래서 얘는 뭘로 보면 안 된다? 원순열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행과 열이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원순열로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행과 열이 지정이 되면은 약간 영화관의 자석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돌아갈 때 한 번 돌아가 한 칸 옆으로 가 두 칸 옆으로 가 상황이 똑같아야 돼 그게. 그런데 한 칸 옆으로 두 칸 옆으로 갔을 때 다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오른쪽 좌석표에서 2행 2열 좌석을 제외한 8개 좌석 중 여자 4명, 남자 4명을 일렬로 배정하겠다.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된다. 적어도 2명이 이웃한다는 얘기는 2명이 이웃하거나 3명이 이웃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아예 1에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은 2명이 이웃하든 3명이 이웃하든 4명이 이웃하든 그런 다양한 어떤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얘는 지금 그거를 물어본 거잖아.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자 1 마이너스 하시고요.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모는 뭐가 돼야 돼요? 7팩이에요? 8팩이에요? 8. 7팩이야 8팩이야? 7팩? 처음에 8명이 있는 사람을 여기다 앉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8명의 사람을 앉히는 경우는 7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분자를 구할 건데
분자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이웃하지 않으려면 남자가 만약에 이렇게 앉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앉는다라고 하면 여자가 어디에 앉아야 돼? 이렇게 앉아야 되겠지. 반대로 남자가 이렇게 앉는다면 여자는 빨간색에 앉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일단 빨간색 자리에 남자가 앉고 파란색 자리에 여자가 앉을 수도 있고요. 빨간색 자리에 반대로 그렇게 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하시고, 자, 여기 있는 빨간색 자리에 남자가 앉고 만약에 파란색 자리에 여자가 앉는다고 하면 빨간색 자리에 남자가 앉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3팩이 아니고 뭘로 봐야 된다고? 4팩으로 봐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 A가 앉고 여기 B가 앉고 여기 C가 앉고 D가 앉았다가 한 칸 옆으로 가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A는 1행 1열인데 얘는 뭐가 되는 거니까? 1행 3열이 되니까 달라진다 이런 얘기야 상황이. 그래서 남자가 앉는 경우는 뭐라고 보면 돼요? 4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자가 앉는 경우도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4팩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이 친구를 여러분이 계산을 좀 해보시면요. 35분에 3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60분.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거 약분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7, 6,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이 약분하면 얘는 뭐가 돼? 3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4팩에 3이 있잖아. 그치? 그럼 4팩에 3 약분하면은 뭐가 남지? 4, 2 이렇게 남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35분의 8이 되네. 그럼 35분의 8이면 35분의 뭐가 되죠? 27이 되네. 네. 처음에 돌아가는 게 뭐가 아니어야 되니까? 원순열이 아니어야 되니까. 다시 할게요. 자, 여기가 뭐가 된다고? 8팩이 되고 2 곱하기 4팩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4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은 8, 7, 6, 5가 되고 없어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4팩은 얼마지 얘들아? 4팩은 24지. 그러면 이거 없애면 6, 4, 24니까 2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또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35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35분의 1이면 얘는 35분의 뭐가 되는 거니? 34가 되고 뭘 구하라 그랬어? 70B죠. 여기다 뭐 구하는 얘기야? 70 곱하니까 2가 돼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68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뭐가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칸마다 지정이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보시면 안 된다고? 원순열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것만 좀 조심하시고. 화 6개하고 배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이모로 2개의 과일을 동시에 꺼낸다 라고 했어. 그러면 분모는 얘들아 뭐가 되겠어? 당연히 10C2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적어도 하나가 배일 확률을 구하라. 적어도 나왔네.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배가 안 나오는 경우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그러면 배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어디서만 나온다는 얘기야? 사과에서만 나온다는 얘기고 4C2가 되고 이거를 1에서 뭐 하자는 얘기야? 빼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과가 1개 이상이 나온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과가 1개 이상이 나온다는 거는 사과가 안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뭐 하면 되겠어? 빼버리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1에서 사과가 안 나온다는 거는 어디서만 나온다는 거니?
배에서만 나온다는 얘기니까 62분의 아니 12분의 65가 되겠어? 2에서 이 친구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라는 거는 의미 자체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이다 그러면 한 개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그렇지 않는 경우 즉 한 개도 한 개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를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빼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305번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 각각 몇 개씩 있다고? 3개씩 모두 9개가 들어있는 지갑에서 동전 3개를 임으로 꺼내겠다. 자, 꺼낸 모든 동전에 있는 금액이 합이 250원 뭐라고? 이상이야.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5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3개가 있어. 그 중에 3개를 꺼낼 거야. 250원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겠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겠니? 적게 그런 거죠. 아니 좀만 생각하고 얘기해. 자 50원 3개, 100원 3개, 500원 3개가 있다고. 그 중에 몇 개 꺼낸다고? 3개 꺼낸다고. 그러면은 250원보다 많이 나오겠어? 250원보다 적게 나오겠어? 잘 모르겠어? 뽑아봐야 알긴 하죠. 네. 뽑아봐야 알아요? 근데 뽑을 때 뭐야 그 크기가 다르잖아요. 와 합리적이다. 똑똑한데? 무조건 이상을 뽑을 수 있어 그럼. 무조건 그럼 1,500원 뽑겠네. 당연히. 250원보다 적게 많이 나오겠지 일반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가운데 거에 해당하는 100원 3개 뽑아도 얼마야? 300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50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선택을 하는 거야. 250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인지를 구해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또는 1에서 250원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수를 구해서 그거를 뭐 해도 되고 빼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은 그 판단을 해야 돼. 직접 구할 거냐 6번의 확률로 구할 거냐를 판단해야 되겠지 당연히.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 일단 분모는 뭐예요? 동전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9개가 있죠? 그러니까 95 하겠다는 얘기야? 3 하겠다는 얘기야. 선생님은 250원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1에서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는 거야. 그럼 250원보다 적게 나오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50원이 몇 개 나오는 거니 얘들아? 3개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럼 50원이 자 2개 나오고 100원이 몇 개 나오는 거야? 1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뭐가 되겠어? 250원 이상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되겠어요? 자 그러면 50원짜리 3개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50원짜리가 3개 있는 3개를 다 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 3C3 한 가지 경우가 되겠지. 됐습니까? 네. 이게 한 가지 경우야. 더하기. 그 다음에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하나 나온다는 거는 50원짜리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가 나오고 100원짜리 3개 중에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1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돼가지고 1 더하기 9니까 93분의 1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93하고 93분의 10 계산해 주시고 1에서 빼면 42분의 37이 나와서 2개 더해봐라 라고 했으니까는 79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림과 같이 1, 2, 3, 4의 카드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몇 장씩 있다고? 3장씩 몇 개가 있어? 12장이 있다. 이 12장의 카드 중에서 임으로 3장을 선택을 할 때 선택된 카드 중에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몇 장이라고? 2장 이상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1, 2, 3, 4가 모두 몇 장씩 있어? 3장씩 있고 내가 몇 장을 뽑을 거야? 3장을 뽑겠다는 거야. 그런데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몇 장 이상? 2장. 그러면은 뭐 1이든 2든 3이든 4든 뭐 2장 나오고 나머지 1장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1, 2, 3, 4가 모두 3장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은 그거를 구하는 게 편할지 아니면 그럼 얘가 아닌 거는 뭘 말하는 거니? 지금 이 문제가 아닌 상황은 이거 여섯 건은 뭐야? 하나씩 보고. 하나씩 나오는 거가 되겠지. 네. 그러면 1, 2, 3, 4라는 카드가 각각 몇씩 나와야 돼? 4개 중에서 어쨌든 서로 다른 3개가 하나씩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나오든 1, 2, 4 나오든 2, 3, 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후자가 더 좀 뭐 하겠어? 편하다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상이다, 이하다, 적어도 이런 말들이 있으면 이런 말들은 여사건으로 내가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여사건으로 풀러라 그런 말이 아니야. 네가 상황을 판단해서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를 한번 해봐라.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뭐하다는 거야? 편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1에서 빼겠습니다. 뭘 빼냐면 여기 얘들아 분자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 1, 2, 3, 4가 한 개씩밖에 못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돼? 12장 중에서 3장을 뽑는 거니까 12C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분자는 뭐라고 얘들아? 이렇게 1, 2, 3, 4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의 숫자만 나와야 돼. 3장을 뽑으니까. 그치? 그러면 나는 뭐부터 결정해야 될까? 어떤 숫자가 나올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4C 3이야 결론은. 1, 2, 3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냐 1, 2, 4가 나올 거냐 1, 3, 4가 나올 거냐 2, 3 이거야 이거 이게 4C 3이지. 그러니까 1, 2, 3, 4 중에서 어쨌든 숫자가 몇 개 나와야 된다고? 3개 나와야 된다고. 그게 바로 4C 3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1, 2, 3이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1이 몇 장 있어? 3장 있지. 그럼 그거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한 개 뽑는 거지.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개수가 다르다면 각각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뭐냐면은 똑같은 일이니까 그냥 4가지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겠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1이 3장, 2가 3장, 3이 3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4가지의 이러한 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 4가지는 지금 뭐 결정한 거니 얘들아? 뭐 결정한 거야? 그냥 그거 결정한 거야. 뭐가 나올지 어떤 숫자가 나올지를 결정한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숫자를 뽑아내야 되잖아. 그 숫자가 적힌 카드가 한 장이 아니잖아. 여러 장이잖아. 그러면 그거 중에서 한 장을 뽑아내야 되겠지? 그래서 1, 3C1, 2, 3C1, 3, 3C1 이런 식으로 이게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같은 색깔의 카드가 이렇게 여러 장이 있을 때는 2단계로 어떤 숫자가 나올지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그 숫자에 있는 카드에서 그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경우수까지 뭐 하셔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고 계산해 보시면은 55분의 28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에게 각자의 학생증을 받았다가 이들 6명의 학생에게 학생증을 임의로 한 개씩 다시 돌려줄 때 A와 B가 모두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문제 다시 6명의 학생이 있어요. 학생증을 받았다가 돌려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A와 B가 모두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나머지는? 이 문제 뜻이 뭐,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그러면 뭐 어땠다는 얘기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A와 B가 자신 거를 못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받았다는 뜻은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A, B는 무조건 못 돌려받아. 나머지 학생은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 그걸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문제 이해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답지 같은 경우는 여사건의 경우로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 A와 B가 자기 거를 모두 돌려받지 못했고 나머지는 뭐 상관이 없잖아.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팩 때리면 되는 거야. 그냥 자기 거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분모는 뭐가 되겠니? 분모는 당연히 6개의 학생증을 6명에게 주는 거니까 6팩이 되겠죠. 그냥 그런 와중에서 뭐 자기 거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모두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한 명만 받을 수도 있고 2명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모는 6팩이야. 그럼 분자는 뭐가 되냐라고 보면 일단은 A, B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얘들아? 자기 거 못 받아야 돼. 그래서 쌤이 상황 나눠볼게. 첫 번째 A가 B 거를 가져가는 경우와 두 번째는 A가 B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거를 가져가는 경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A가 B 거를 가져가는 경우하고 A가 B 거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 A가 B 거를 가져갔어. 자, A, B, 1, 2, 3, 4야. A가 B 거를 이거를 가져갔다는 얘기야. 그럼 남아있는 신분증은 뭐가 되겠습니까? A하고 뭐 1, 2, 3, 4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5개를 여기 5명에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A는 B 거 가져갔으니까 A는 자기 거 못 돌려받은 거야. B도 절대 자기 거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그러면 나는 편하게 그냥 이 5개를 갖다가 여기 5명한테 뭐 하면 되겠어? 뿌려버리면 되는 거야. 어차피 그러면 A, B는 둘 다 정확하게 뭐 할 수밖에 없어? 못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5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A가 B 거를 못 가져갔어. A가 B 거를 못 가져갔다는 얘기는 누구 걸 가져갔다는 얘기야? 자기 거는 못 가져가니까 당연히 안 되고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 거를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는 몇 가지가 되겠어? 4가지가 되겠지. 1, 2, 3, 4 중에 하나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1번 거를 가져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A, B, 2, 3,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B도 당연히 뭐 해야 돼? B 거를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져가면 안 되고 나머지에서만 가져가야 되겠지. 그래야 A, B가 모두 자기 거를 가져가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B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B가 만약에 A 거를 가져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1, 2, 3, 4가 남았고 1, 2, 3, 4는 이거 4개를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뿌리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네.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니? 4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해되겠어?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A와 B는 모두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만 얘는 얘기했거든.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자기 거를 받은 사람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뜻이야. 그냥 A, B만 각자 자기 거를 받지 않았을 뿐이야. 그냥 나머지는 몰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뭐가 되겠니 얘들아? 4팩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내가 더할 거니까 4팩 4팩으로 묶어주면은 5하고 얘는 뭐가 돼? 16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21 곱하기 4팩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나누시면 여기는 뭐가 돼? 6, 5만 남겠지. 그러면 뭐 이거 3으로 굳이 뭐 나누면 7이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10분의 뭐가 된다? 7이 내가 찾는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약간 오해를 잘못하면 못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08번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 얘기 했어요? 뭐 교란순열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네. 교란순열이 뭐지 얘들아? 사고. 자기가 자기 거를 그치 이제 사고 오사사가 맞는데 뭔지는 일단 알아야지. 교란순열이 뭐야? 자기가 자기 거를 받지 못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4명이 만약에 신분증을 거뒀다가 다시 줬는데 아무도 자기 거를 못 받았어. 몇 가지라고? 9가지라고. 5명이 있는데 5개 신분증을 돌려줬는데 자기 거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몇 가지라고? 44가지라고. 사고 오사사니까. 알겠어? 네. 자, 만약에 5개 신분증을 갖다가 나눠줬는데 한 명만 자기 거를 받고 나머지 4명은 못 받았어. 이건 몇 가지가 되겠어? 9가지가 아니에요. 한 명은 자기 거 받았다고 했지? 네. 근데 누가 받았다고 얘기하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그거 지정해 주니까 5가지가 되겠죠? 아. 맞아요? 근데 만약에 5명 중에서 어떤 특정한 A는 자기 거를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9가지가 되는 거야. 하여튼 경우수가 이래요. 정말? 갈수록 비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비호감이야?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원수를 할 때마다 괜찮았어, 원수를만 해도? 그냥 그랬어요. 약간 처음보다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교란수절은 얘들아 사고 오사사가 맞는데 상황을 이렇게 이 정도만 정리해놓으면 될 것 같아 머릿속에. 네. 그러니까는 4명이 못 받는 거 9가지 맞고 5명이 못 받는 거 44가지거든요. 10가지만 하지 말고 그럼 5명 중에 한 명은 자기 거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 그러면 5명이 정해져 있으면 그런데 결정할 필요가 없는데 5명 중에 누가 한 명이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걸 정해줘야지. 그럼 그게 5가 되고 나머지 4명 못 받으니까 9가 되겠지. 그래서 5, 9 뭐가 되겠어? 45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만약에 1번이라는 친구는 자기 거를 받고 나머지 못 받아 그러면 1번만 자기 거 받은 거니까 이걸 내가 결정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거고 9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좋아요. 문제 볼게요. 4권의 맞풀 수학 문제지 수원 확통 미적분과 그 해설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배치시킬 때 적어도 한 쌍의 문제지와 해설지가 뭐 한다고 얘들아? 적어도 한 쌍의 해설지와 문제지가 일치한다라는 거는 한 쌍이 일치할 수 있고 두 쌍이 일치할 수 있고 세 쌍이 일치할 수 있고 네 쌍이 일치할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차라리 뭐 하겠다는 거야? 1에서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뭐 하겠다는 거야? 9에서 그거를 빼겠다 차라리 이런 얘기야. 왜?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이라는 말이나 이하라는 말이나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여사건으로 풀라는 아주 힌트야, 키야 그거는 사실은. 아까처럼 뭐 동전 주고 250원 뭐 이런 문제들 내가 판단을 해야 돼. 어떤 게 가지수가 더 적을지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여사건 풀어라 그 얘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4개가 있는 상황에서 4개를 배치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4팩이 되겠죠? 24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너무 쉽죠? 4, 9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8로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8분의 3이니까 빼니까 8분의 뭐가 답이 된다? 5가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이렇게 x가 이렇게 1, 2, 3이고요. y가 이렇게 1부터 6까지입니다. 임으로 하나씩을 택할 때 모든 함수의 곱이 뭐가 된다고 얘들아? 짝수가 되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곱하기에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까? 곱하기에서 홀수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숫자가 3개가 있어. 이 3개를 곱해서 짝수 되기가 쉬워, 홀수 되기가 쉬워? 짝수 되기가 쉽지. 왜 그러냐면 3개 중에 짝수가 1개만 있어도 되고 2개만 있어도 되고 3개만 있어도 다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홀수가 되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되니까? 홀수만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더하기에서는 짝수 홀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곱하기에서는 당연히 홀수가 훨씬 더 편하지. 그래서 이 문제 보자마자 내가 뭘로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1에서 뭐가 되는? 홀수가 되는 경우만 내가 뭐 할 거야?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밑에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그냥 아무 상관없이 함수만 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6군데죠. 맞죠? 6 곱하기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6군데죠. 얘네가 만약에 뭐 1대1
뭐 함수다 이런 말이 있으면 당연히 얘는 6, 5, 4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얘는 지금 뭐 그런 말들은 없어. 그치? 그 다음에 얘가 가는 것도 몇 가지가 되겠어?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분자는 얘들아 뭐가 돼야 돼? 얘가 얼로만 가야 돼. 얼로만? 홀수로만. 홀수 몇 개입니까? 3개죠. 얘도 홀수로만 얘도 홀수로만 가야 되는 거네 무조건. 홀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 약분하면은 각각이 2분의 1씩이니까 8분의 1이 되고 8분의 7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 B, C라고 했어. 이거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일 확률. 얘들 이거일 확률은 뭘까? A equal B 또는 B equal 뭐가 되겠어? C 이렇게 되겠지. 또는이 나오면은 이거가 되고 얘는 상관없고 이거가 되고 얘는 상관없고 둘 다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또는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야? 여사건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에서 걔를 뭐 해주는 게 좋다고? 빼주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여사건은 뭐가 되겠니? 이거의 여사건은 이것이 아닌 경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명제 배웠죠? 네. 명제 배웠죠? 네. 머릿속에 없어요? 네. 조금. 반례. 아니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얘. A하고 B하고 같다가 아닌 게 뭐야? A하고 B하고 같지? 아니. 않다. 부정. 그러면 얘는 A하고 B하고 같지 않아. 또는 뭘로 바뀌어? and로 바뀌지. 그리고로.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B는 C가 아니다. 이게 바로 이거에 뭐가 된다는 거야? 여사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정시키면 여사건이에요.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그러면 나는 이거를 구했단 이거를. 그럼 이거는 얘들아 무슨 말이야? A하고 B하고 같지 않아야 되고 B하고 C하고 같지 않아야 돼. A하고 C는 같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네. 자 그러면 1에서 뺄 겁니다. 지금 뭘 빼는 거야? 이러한 상황이 되는 케이스를 나는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이거에 뭐니까? 여사건이니까.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말 들으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런데 이런 몇 가지 규칙은 있어요, 얘들아. 또는이 나온다. 또는이 나온다는 거는 나는 또는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야. 또는은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는을 뭘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로 나는 바꾸고 그리고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알겠어? 그럼 그게 바꾸려면은 뭐 해야 돼? 부정시켜야 돼, 부정. 부정시키는 게 바로 뭐야? 여사건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모는 뭐가 되겠어? 주사위 3번 던지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럼 분자는 뭘까? 분자 한번 생각해 보자면 B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 쓰겠어요? 주사위 1부터 6까지 중에 아무거나 나오면 되잖아, 그냥. 일단은 B는. 그럼 당연히 B는 뭐가 된다? 6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A는 B가 아니면 되지. 몇 가지예요? 5가지가 되겠죠. C는 5가지가 되겠죠. B가 아니면 되니까. A하고의 관계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잘 정리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약분하니까 36분의 뭐가 되는 거니? 25가 되니까 36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1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가 있고요. 숫자 4, 5, 6이 적혀있는 검은 공 3개가 있어. 1, 2, 3, 4가 적혀있는 흰 공 4개, 그 다음에 4, 5, 6이 적혀있는 검은 공이 3개다. 이 7개의 공에서 7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이웃하지 뭐하게 얘들아?
않게 이렇게 했어. 같은 숫자라는 거는 뭐밖에 없죠? 4밖에 없죠. 얘가 이웃하지 뭐 한다고? 그러면 얘들아 4가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겠어? 4가 이웃하는 케이스가 많겠어? 하지 않는. 아니 가지수를 따져봤을 때 4가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4가 이웃하는 거는 둘이 붙어있는 경우밖에 없잖아.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겠다는 거라고? 1에서 4가 붙어있는 케이스를 구해서 걔를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알아듣겠어? 네. 자 그러면 1마 부모는 뭐가 됩니까? 그냥 7개 나열하는 거야. 그치? 7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4 요렇게 붙여줬어. 붙여주니까 몇 개가 됩니까? 6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6팩이 되고요. 얘네 둘이는 자리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것도 얘들아 다른 색깔의 공이니까 자리가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만약에 같은 색깔의 공이면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무언가 같은 색깔, 같은 숫자가 만약에 뭐 이웃한다 이런 거는 바뀌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순열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2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 약분하면은 얘는 7분의 2가 되니까 7분의 5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2번 문제 넘어갈게요. XYZ가 얼마나 됐어 얘들아? 10. 이거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XYZ의 모든 순서쌍 중에서 임으로 한 개를 선택한다. 선택한 순서쌍이 이것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를 만족하겠다고. 자, 그 확률이 뭐라고 얘들아? P분의 Q야. 그러면 이거를 만족한다는 얘기가 뭘까? X하고 Y는 뭐 해야 돼? 같지 않아야 되겠지. Y하고 Z도 같이 뭐 해야 돼? 않아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Z하고 X도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않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XY가 같지 않고 YZ가 같지 않고 ZX가 뭐란 얘기야?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이런 확률이 과연 뭐가 되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X, Y, Z가 모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달라야 돼. 그치? X, Y 다르고 Y, Z 다르고 ZX 다르니까. 그럼 X, Y, Z가 모두 다른 케이스들은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왜 그러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니? 10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니까. 예를 들면 얘가 10이면 얘가 00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얘가 9일 때, 얘가 1일 때, 얘가 0 이렇게는 가능하겠지. 이거는 서로가 다 모두 뭐 하니까? 다르니까, 그치?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여러 개를 계속 구하셔가지고 X, Y, Z가 짝꿍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X가 9고 Y가 1이고 Z가 0일 수도 있지만 Y가 9고 X가 1이고 얘가 0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는 9, 1, 0을 가지고 X, Y, Z에 접목시키는 거는 세 개에다가 접목시킨 3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8, 2, 0도 있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 뭐도 있어? 7, 3, 0도 있을 것이고요. 7, 2, 1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 쭉 구해가지고. 알겠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X, Y, Z가 모두 같지 않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게 아닌 경우. 지금 우리는 X하고 Y하고 Z가 서로 모두 달라야 돼. 이렇게 돼, 이렇게.
x, y 같지 않고 y, z 같지 않고 zx 같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것이 아닌 경우, 이거 여사건은 그러면은 뭐가 되냐 그 얘기지. 여사건은 뭐가 되겠어? x, y, z가 모두 같거나 또는 두 개만 같은 경우지. x, y만 같든지 x, z만 같든지 y, z만 같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다른 경우를 구해가지고 구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x equal y equal z인 이런 경우나 또는 x, y, z 중에 몇 개만 같은 거? 두 개만 같은 거야. 두 개만 같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x하고 y는 같고 z는 같지 않은 이런 케이스 말하는 거지. 근데 이런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겠니 얘들아? 세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x만 다른 경우, y만 다른 경우, z만 다른 경우가 있겠지. 네. 삐용삐용. 이해돼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래서 이러한 경우를 구해서 차라리 뭐 하자는 거야? 빼자 그 얘기야. 왜? 이것만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여기는 분모는 얘들아 뭐가 돼 분모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나 그랬어? 10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던 중복조합이죠. 그리고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0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구분해야 되겠지. 그럼 0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3h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다 했던 거 중복조합 때. 그쵸? 자, 그 다음에 x, y, z가 모두 같은 경우 말하는 거야. 이런 경우.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야? 10이잖아. 그치? 그러면 3x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모두 같아야 되니까 3x가 10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0이 되죠. 근데 얘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같은 경우를 내가 한번 구해볼 거야. 알겠어? 근데 세 개 중에 두 개만 같은 경우는 얘들아 모두 몇 가지 경우 수가 있다고?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x만 다른 경우, y만 다른 경우, z만 다른 경우. 그 세 가지는 모두 똑같을 거니까 일단은 3 곱하기 들어가시고요. 자, 나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케이스만 내가 뭐 해보면 되겠어? 구해보면 되겠네. 알겠지? 이런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x, y는 같고 z만 달라. 그럼 x, y가 뭐일 수 있겠어? 그럼 여기다 써볼게. x, y, z면 얘네가 0, 0이면 얘는 10이 되면 되겠지. 얘가 1, 1이면 얘는 뭐가 되면 되겠어? 8. 2이면 뭐가 되면 돼? 3, 3이면 뭐가 돼? 4. 4, 3이면 뭐가 돼? 2. 5, 5이면 뭐가 돼?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6 하시면은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이쪽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생님이 구해줘 볼 건데 구해주면 그러니까 얘는 다이렉트로 구하면 바로 뭐냐면은 x, y, z가 모두 달라야 되잖아.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모두 다른 숫자가 되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9 있고 1 있고 0 이렇게 있다고. 모두 다르잖아. 그치? 그리고 각각의 이거에 대해서 x, y, z에다가 뭐 하는 거야? 대입시켜줘야 되겠지. 대응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 세 개를 여기다가 대응을 시키면 얘는 3팩이니까 6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8, 2, 0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앞자리가 제일 크고 뒤로 갈수록 이제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다가 하나 주면은 8, 1, 1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건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모두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은 네가 여기다 하나 주면은 7, 3, 0이 되는 거라고. 그쵸? 이렇게 하고 났으면 여기서 여기에다 하나 줄 수 있느냐 따져보라고. 줄 수 있어 없어? 줄 수 있죠. 주면은 뭐가 되는 거니까 7, 2,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다 모두 다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더 줄 수 있어 없어? 줄 수 없으면 이제 얘가 얘한테 하나 주는 거야. 얘가 얘한테 하나 주면 6, 3, 1 이렇게 되겠지. 얘도 모두 다르죠? 그럼 반드시 얘가 여기한테 주는 케이스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뭐가 되겠어? 6, 2, 2잖아.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니? 그럼 여기서 여기 주면 어떻게 됩니까? 5, 4, 1 이렇게 되겠지. 가능하고요. 여기서 여기 주면은 5, 3 뭐가 되겠어?
2 되겠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에서 6가지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2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구해도 사실은 이 문제는 상관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6건의 경우를 구해도 상관은 없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 개가 서로 겹쳐지지 않게 1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겹쳐지지 않게 10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그 숫자들 내가 x, y, z에 뭐 해야 되니까? 대입해야 되잖아. 대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각각이 모두 6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별로 분위기가 좀 점점 죽어가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세 번째 보면,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야. 양의 정수라는 거는 그러면은 1, 2, 3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벌써 분모 자체도 뭐가 돼야 돼? 3H 11이 아니고, 다 기억나죠? 한 장씩 준다 생각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8장이니까 3H 8이 돼야 되겠지. 됐어? 했을 때 세 수의 곱이 뭐가 된다고 얘들아? 짝수 된다고. 곱하기가 짝수가 되는 거는 복잡하다고. 짝수가 1개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수 있고 3개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뭐 한다고? 모두 다 홀수가 되는 케이스를 구해서 걔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빼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1 마이너스 하시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분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H 뭐가 들어가야 돼? 8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씩 줄 거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 x, y, z가 모두 뭐가 돼야 돼? x도 홀수, y도 홀수, z도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되겠지. 우리가 홀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뭐 x가 아니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걸로 만들었다 표현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x 프라임에는 뭐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0부터 들어갈 수 있죠. 여기 0 들어가면 뭐니까? 1이니까. 선생님 홀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x 프라임에 만약에 0이 들어가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러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대신에는 2y 프라임 더하기 1 이거는 2z 프라임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x, y, z 더해가지고 11이 된다는 거는 이것들을 더해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야? 11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2로 묶어주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더하기 3이 있지. 3 넘겨주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8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나누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면 된다? 4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가 만드는 목적이 뭐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누구부터 가능한 거야? 0부터 가능하다고. 0부터. 0, 1, 2, 3, 4가 다 가능한 상황이잖아 얘는. 알아듣겠어? 네.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나는 x, y, z가 모두 뭐로 표현돼야 돼? 홀수로만이 표현돼. 홀수로만. 근데 우리가 중복조합에서는 어떻게 돼야 내가 공식을 편하게 쓸 수 있어? 그냥 0도 들어가고 1, 2, 3, 4 이렇게 돼야 x, y, z를 더해가지고 만약에 5를 만든다. 그럼 3h 5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x를 갖다가 x는 무조건 홀수가 돼야 돼. 그런데 이 x를 새로운 x 프라임을 가지고 내가 정의를 할 건데 x 프라임은 뭐가 되면 좋겠다는 거야? 0, 1, 2, 3, 4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x 프라임에 0을 넣어봐. 그럼 얼마가 돼? 1이잖아. x는. x 프라임에 1 넣어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잖아. x 프라임에 2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x를 표현한다고 하면 x 프라임은 더 이상 홀수가 아니고 x가 홀수인 거고 x 프라임은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중복 조합을 쓸 수가 있다 이 의미라고. 그래서 x가 y가 z가 이렇게 프라임의 2배 더하기 1로 표현될 수 있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되어지면 결국에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더해서 뭐뭐 만들어내면 4가 만들어내면 돼. 그러면은 여기 분자에 뭐가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야? 3개 가지고 4만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거를 뺀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배운 거 얘들아 조금만 종합해보면은 이해돼. 봐봐. 이 문제 딱 보니까 일단은 여기에서는 x, y, z가 양의정수야. 그치? 그러니까 분모는 무조건 3H, 8이 와야 되는 건 다 이해가 될 것이고 내가 왜 이런 여사건적으로 내가 발길을 돌렸냐라고 보면 세 개를 곱했을 때 짝수가 된대. 세 개를 곱할 때 짝수가 된다는 건 짝수가 한 개 이상만 있으면 되잖아. 또는 짝수가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뭐 이상이나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과감하게 뭘로 돌리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것이 아닌 경우는 x, y, z가 모두 홀수가 되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럼 x, y, z가 홀수가 되는 상황을 만들 때 x, y, z가 홀수라는 건 몇 칸 뛰기야? 두 칸 뛰기잖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복조와 공식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0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 5가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야 중복조 공식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x를 갖다가 2' 더하기 1. 알겠니? 그러면 여기 플라임에는 여러분이 한번 넣어봐. 0 넣어도 되잖아.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0, 1, 2, 3, 4가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는 거야? 모두 쓰일 수 있는 숫자로 바꿔버린 거야, 내가. 그래서 3H4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봅시다. 되게 당당하게. 자, x,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야. 음이 아닌 정수야. 임으로 한 개로 선택을 할 때 이거를 만족한대. 내 눈에 뭐가 보여? 또는 뭐야? 아, 난 그러면 너 뭐 할래? 부정할래. 이런 얘기야. 부정해서 뭐 만든다고? 여사건 만들어 버릴래. 그 얘기라고. 그러면 이거를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 a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and b도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나는 1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빼버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 마이너스 하시고요. 3개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9를 만드는 거니까 일단 3H 뭐가 되겠어?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뭐냐면 A는 누구부터 가능해? 2부터 가능해. 맞니? 그러면 A는 뭐함? A는 2부터 가능하지? 그럼 A는 이미 몇 장을 줘버리면 돼? 2장을 줘버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A가 뭐가 될 수가 있어? 0장부터 가능한 거잖아. 우리가 자연수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A 2장 줘. 내가 지금 9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A 2장 무조건 줘야 돼. B도 2장을 무조건 뭐 해야 돼? 줘야 돼.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알아듣겠어? 그러면은 총 9장 줘서 4장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렇게 A 2장 주고 B 2장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A한테 0장 줘도 되고 B도 0장 줘도 되고 C는 당연히 0장 줘도 되겠지. 그게 바로 중복조합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뭐 했다는 거야?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굳이 이제 식을 표현하면은 A를 갖다가 얘들아 A 플라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플라임에다가는 뭐부터 가능한 거니까? 0부터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B는 뭘로 표현하는 거야? B 플라임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9를 갖다가 A 플라임 더하기 2 더하기 B 플라임 더하기 2 더하기 C 얘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A 플라임 더하기 B 플라임 더하기 C가 몇 장이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A 플라임, B 플라임, C는 0부터 1, 2, 3, 4 아무거나 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바로 그냥 3H 뭐 하시면 됩니까? 5 하시면 끝난다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을 변형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A는 0부터 안 되잖아 지금. 0부터 돼야 뭐를 쓸 수가 있다고? 중복조합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A가 0이 안 되니까 A 플라임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A 플라임은 0부터 되게끔 맞춰주는 거야 식을. 그래서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도 아까 홀수가 되게끔 맞춰준 거지 그렇게. 홀수가 몇 칸 뛰기니까 3칸 뛰기니까 만약에 얘들아 A가 3의 배수인데 나머지가 1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A는 3의 배수인데 나머지가 1인수야 무조건. 그럼 어떤 수가 돼? 1 되거나 4 되거나 7 되거나
이러한 수들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3a 프라임 더하기 1 하면 된다고. 3a 프라임 더하기 1 하면 a 프라임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잖아.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잖아. 그러니까는 a 자리에 3a 프라임 더하기 1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a 대신에 b 대신에 c 대신에 그거의 합을 가지고 하면 그냥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얼마가 되는지만 내가 알 수 있으면 이제는 중국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마지막이에요. 자, 4번 문제. 5번 문제. 자, 여학생이 4명 있고요. 남학생 2명이 어느 요양시설에서 6명이 모두 하루에 1명씩 6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6명의 학생이 봉사활동 순번을 임의로 정할 때 첫째 날 또는 여섯째 날에 뭐가 되면 좋겠다고? 남학생이 되면 좋겠다. 뭐가 보여? 또는 보여. 또는. 또. 뭐 어떻게 하면 돼? 그게 바꾸라고. 그럼 뭐야? 첫째 날 and 여섯째 날 모두 누구? 여학생. 이렇게 바꾸라고. 그러면 그거를 빼면 그 경우만 빼면 첫째 날이든 뭐 마지막 날이든 둘 중에 하나 뭐 또는 둘 다 남학생이 되는 경우도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자, 1마. 밑에는 뭐가 오면 돼? 당연히 6팩이 오면 되겠지. 6일을 6명 그냥 배열할 거니까. 그러면은 1, 2, 3, 4, 5, 6 여기요. 나는 지금 이런 케이스 보고자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학생이 모두 몇 명 있어? 4명 있어. 일단 4명 중에 2명을 뭐 해야 되겠어? 뽑아내야 돼. 왜? 여기 지정해 줄 애들.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스 2가 되고 2명 뽑은 거를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됩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2팩 2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 한 거냐?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 여학생을 배열한 상황이 되고 여기 나머지 4개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4팩 해버리면 되지.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4팩이 들어가주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1-5분의 2가 나와서 5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전 문제 5문제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잘 들어봐. 문제가 아주 어렵다는 사실 그런 느낌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고 경험치가 안 쌓여 있어서 그런 거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계속 또 약간의 비슷한 문제도 또 하고 할 거니까 그거 쌤이 오늘 프린트 준 것들 오늘 푼 거에 비스무리한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풀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